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LBTV 바리스타 임성주입니다. 자, 오늘 라떼아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라떼아트 이렇게 할 때 내가 이제 잔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안정화를 하고 우유를 붓잖아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되게 좋다. 지금 내가 그리는 그림이 왠지 이렇게 느낌이 좋다. 첫 시작이 좋다. 라고 판단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첫 타가 들어갈 때예요. 첫 타가 자연스럽게 툭 이제 크레마 위로 우유가 얹어지면서 이제 약간 뱀처럼 이렇게 쫙 흘러갈 때, 그렇죠? 물결이 이렇게 가볍게 싹 이렇게 흘러갈 때, 지금 느낌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그 옛날에 내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오른손이 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왼손이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왼손도 신경 써서 굉장히 잘 받고 오른손도 분명히 내가 잘 부어서 첫 타가 잘 뜨게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우선은 지켜야 될 거는 이제 낙차를 줄여주는 건데, 낙차를 최대한 줄여서 한다고 해서 하는데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뜰 때는 굉장히 잘 뜨다가 안 될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실수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현상인지 볼 수가 없어서 한번 보자, 실제로 앞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게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미처 신경 써서 지키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훅 흘려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푸어링이나 아니면 핸들링이나 뭐 그런 거에, 그림의 패턴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고쳤더니 굉장히 그 다음에는 굉장한 발전이 다시 생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우유 양이에요. 우유 양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잔의 크기가 있어.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될 잔의 크기가 있어. 그러면 내 피처에 있는 우유의 양이 이 잔에 담길 정도의 우유의 양이 정확하게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우유만 사용을 하자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 모자르면 안 된다라는 건 알아. 그쵸? 양이 모자르면 안 되니까. 모자르면 안 된다라는 거는 당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많아도 안 된다라는 거를 잘 몰라요. 많아도 안 된다, 이거를 잘 모르세요. 아니, 그림을 그리다가 우유가 남았어. 그럼 그냥 남은 거지. 그쵸? 남은 우유를 뭐 어떻게 처리를 하든 뭐 버리든 마시든 재사용하는 건 사실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다른 것보다도 재사용을 하게 되면 스팀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맛에서 이제 좀 영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라떼아트적인 부분에서 우유가 남아버린다라는 거는 사실 내가 우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자, 실제로 이제 여기다 물을, 이게 투명한 게 있으면 되게 설명하기가 편한데, 자, 이게 지금 투명 피처예요. 투명 비커인데 이제 이게 500ml짜리예요. 500ml짜리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학원이나 아니면 훈련 같은 거를 할 때 보통 250에서 300에서 스팀을 치기 시작해서,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1대1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팀을 치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게 250인데
250인 상태에서 스팀을 만약에 더 쳤어요. 그러면은 부피가 더 커지겠지. 부피가 더 커져서 만약에 한 400 정도가 됐어. 자, 400 정도까지 부피가 커졌어요. 그럼 거품이 꽤 두꺼운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안정화를 하고, 자 보세요. 안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첫타를 부으려고 이제 내려갔어. 하트 같은 거를 할 때는 사실은 거의 끝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튤립을 하거나, 그렇죠? 윙튤립을 하거나 로제타 같은 거를 할 때는 내가 안쪽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끝까지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첫 포인트가 중앙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중앙까지 들어가야 된다면 생각보다 낙차가 높이 뜨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들고 있는 우유 양이 굉장히 많아요. 들고 있는 우유 양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내가 우유 양이 살짝만 기울여도 우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더 낮게 기울여 주지를 못하는 거야. 낮게 기울여 주질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1cm, 2cm의 차이만 하더라도 낙차가 이제 첫타가 뿌려지는 거기에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낙차를 최대한 낮춰주기 위해서는 우유 양을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될 우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잔의 크기만큼만 정확하게 우유 양을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유 양이 만약에 많어, 피처 가득 막 했어. 피처 가득한 상태에서 내가, 그럼 지금 피처가 거의 눕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우유가 나오고 있잖아. 그쵸? 그럼 낙차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쵸?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우유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가 미는 힘이 있어요. 내가 굳이 붓지 않아도 우유가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부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량이 세게 나와지거든요. 그럼 컨트롤하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온즈거든요. 9온즈에서 거의 10온즈, 그러니까 뭐 9온즈, 10온즈 정도 하는데 그러면은 270에서 300 정도잖아요. 그럼 내가 300만 가지고 시작을 해요. 만약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해서 지금 안정화를 하고 있죠. 안정화를 하고 있는데 이미 누웠어. 피처가 이미 누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낙차를 낮춰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이미 낙차가 낮아져 있죠. 이 상태에서 반 정도 붓고 내려가 있으면은 거의 얘는 지금 거의 그냥 코를 박을 수가 있을 정도로 낮아요. 그렇죠? 낙차를 최대한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뭐 한 2cm, 3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정도 굉장히 큰 차이예요. 첫타가 뿌려지는데 이게 뭐 만약에 우유가 적어 그러면은 붓다 보면은 양이 적네, 우유가 모자르네, 눈에 보이죠. 그럼 우유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거는 잘 파악을 하시는데 우유가 많은 상태에서 부었어요. 그럼 우유가 남으니까 우유 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거를 얼마나 남았는지를 신경을 안 쓰고 그래 놓고 그림이 왜 안 그려지지? 그림이 첫 타가 왜 뿌옇지? 이렇게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했었던 연습, 낙차를 낮춰주고 뭐 왼손이 잘 받아주고 최대한 밑에서 첫 포인트를 잘 찝어주고 뭐 스팀이 단단하고 이거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을 다 지켰는데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이다. 그쵸? 이게 굉장히 커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유가 가장 좋냐, 어느 정도 우유가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나서 내가 아트를 완벽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양을 채워줬을 때 피처에 남아있는 우유가 30에서 40ml 정도가 남아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30ml. 딱 떨어지게 하라면서요. 양이 딱 맞아야 된다면서. 아트 중에는
양이 딱 맞아야 되는 아트도 있어요. 뭐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30에서 40을 굳이 남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트나 로제타나 윙튤립 같은 거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지나가죠? 마무리를 할 때 뾰족하게 지나가죠. 뾰족하게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떨어지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떨어지는 힘이 없어서 그냥 우유가 거의 없어서 이제 거품만 나중에 툭툭툭툭 떨어진다 그러면 들어가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뾰족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거품이 아트 위에 그냥 툭툭툭툭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갈 정도의 힘이 유지가 될 수 있게 우유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30에서 40 정도만 필요하지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스팀을 한번 우유를 한번 해보고 많이 남았네. 그러면은 이 정도 양만큼은 빼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런 경우 있어. 이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 작아요. 이거는 이제 230, 240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230, 240을 하려면은 내가 여기다가 스팀을 치면은 200에서 아니면 200 밑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은 너무 낮은데? 너무 낮으면은 스팀 피처에다가 우유를 너무 적게 부은 상태에서 스팀을 틀게 되면은 저온 거품을 내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거, 이게 지금 350짜리거든요. 350짜리인데 이렇게 작은 애를 가지고 스팀을 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작은 애한테는 작은 거, 조금 큰 애한테는 큰 거를 사용하셔서 우유 양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하는 게 좀 더 이쁜 아트를 그리는데 좀 더 수월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애매모호한 잔 있잖아. 애매모호한 잔. 그러면은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은 애로 스팀을 치고 이거를 얘한테 옮긴 다음에 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내가 부을 때 잔에 정확한 양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아니면 뭐 양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낮은 데에서 난 이게 없어. 낮은 데에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우선은 많이 스팀을 친 다음에 얘한테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치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 끝에가 선이 전체적으로 뚜렷하잖아. 얘는 선이 안 보이지. 희미하지. 확실하게. 얘가 좀 더 선이 살고 얘는 지금 여기가 흐리잖아. 자, 오늘은 라떼아트를 할 때 좀 더 그림이 이쁘게 그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우유 양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뭐 라떼아트를 하시다가 아니면은 꼭 라떼아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커피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밑에 댓글에 질문 달아주시고 그럼 저희가 또 영상을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뵐게요.